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유한익입니다. 영상을 통해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화를 참지 못하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니 얘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화를 낼 일인가? 여보, 우리 애 분노장애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아이가 화를 내면 부모도 당황한 나머지 같이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못 본 척 내버려 둔 적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부모들은 불같이 화를 내는 자녀가 두려워 자꾸 회피하게 되고 필요한 훈육마저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아이의 분노는 더 심해지고 잦아지게 마련인데 부모뿐 아니라 형제 자매들까지도 곤란에 빠지곤 합니다. 정말 진퇴양난 사면초가가 따로 없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수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원래 아기 때부터 예민했고 조금만 불편해도 징징거리는 아이였습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도 맘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며 울곤 해서 담당 선생님이 곤란한 적이 많았는데요. 초등학교 들어간 후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와 엄마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게임에서 지거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어대고 한 번 터지면 선생님들이 달래도 전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시키려는 선생님을 밀치거나 발로 차는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화가 북받쳐 연필로 친구 팔을 찌르는 행동도 보였습니다. 창수 부모가 상대 아이 부모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서 겨우 넘어갔습니다. 10대들의 분노는 더 다루기 어렵습니다. 종종 폭행, 비행행동, 범법행위와 이어지기도 하고 힘이 세지고 거칠어지니 부모들이 감당하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는 더 자주 회피하거나 방임하게 되고 청소년의 분노 조절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곤 합니다. 이렇게 화를 못 참는 자녀들을 부모들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가정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대처법을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분노 자체를 다루지 마라입니다. 원래 분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은 위험한 것이지만 동시에 아주 유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는 많은 경우 인간 행동의 동기와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자신과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의분 관계라는 말이 있지요. 불의한 것에 대해 분노와 의로운 기운이 북받쳐 올라오고 가슴 깊이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노 자체를 문제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뤄야 할까요? 바로 분노의 표현, 즉 화가 날 때 나타나는 행동을 다뤄야만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 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이나 남을 해하는 말과 행동은 곤란합니다. 자해 행동, 버릇없는 말, 예의에 벗어난 행동,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동,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행동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너는 왜 화를 내니?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났니? 이런 언급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생을 때렸니? 욕을 했니? 물건을 부쉈니? 같이 부정적이고 비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증명과 확인이 더 요긴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를 조절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화가 나더라도 특정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처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분노 중에 특정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돕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주로 말, 즉 어더를 사용해서 개입합니다. 물론 한두 번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왜 안 되는 거지? 부정적인 행동이 너와 주변 사람에게 얼마가 손해가 되는지 아니? 등을 아이의 눈높이에서 찬찬히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아이가 감정이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에서 말이죠.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아이들의 분노 행동은 이런 언어적인 접근으로 거의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복적인 지시, 즉 잔소리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말로 혼을 내거나 겁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짜증이나 화가 동반되고 결국 자녀와의 관계가 손상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효과가 있을 리 없습니다. 화난 감정이 아닌 부정적인 행동을 다룰 때는 그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즉, 정해진 손해, 제한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서 동생에게 욕을 하는 경우에 간식, TV, 게임 등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같은 행동이 나오면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합니다. 한 번 정해진 규칙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해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부모 기분이 좋거나 아이가 측은해 보인다고 봐주거나 깎아줘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화가 났거나 아이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플러스 알파를 해서도 안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자녀의 부정적인 분노 행동을 강화시킵니다. 대부분 한두 번 손해를 본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규칙대로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입은 다물고 단호히 행동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문제 행동의 빈도와 강도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화를 다룰 때 중요한 세 번째 원칙은 시간을 벌어라입니다. 분노는 마치 불과 같습니다. 아무리 강렬한 불도 언젠간 꺼지게 마련입니다. 공기와 연료만 제공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아무리 화가 치밀어도 10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수분만 지나도 상당히 사그라듭니다. 짐승 같은 분노가 지나가고 자녀의 콜드 브레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감정이란 본질상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서로 자리를 피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편안한 상황에서 미리 얘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너나 내가 화가 났을 경우에는 서로 떨어져 있다가 화가 가라앉은 후에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이죠. 밖에 나가서 한 바퀴 걸으며 호흡을 가라앉히고 나면 이성이 돌아오고 부모와 아이 모두 분노 감정 자체가 아닌 부정적인 행동에 집중하기 더 쉬워집니다. 네 번째 조언은 쉽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입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사람은 뭐든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돼야 마음이 편해지니까 말이죠. 아이의 분노가 반복되고 조절해주기 어려워질수록 부모는 더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한두 가지 문제를 밝혀 해결하면 아이의 분노 문제가 눈 녹듯 해결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가장 흔한 답변 중 하나가 사춘기라서입니다. 나 때문에, 아빠나 엄마 때문에, 친구 때문에, 공부 때문에,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래서 전학도 가고 학원도 바꾸고 용돈도 더 주고 같이 여행도 가고 등등 아이 주변 환경을 바꾸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보통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아이의 분노 조절 문제는 단순한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상당 부분은 아이가 갖고 있는 타고난 약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화를 내기 직전에 특정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문제며 사건보다는 관계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기질, 부모의 기질과 양육 방식, 환경의 한계가 모두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
그리고 대부분은 꽤 오래된 상호작용의 결과로 분노 조절 문제가 생겼고 또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두 개 하루 이틀 변화를 준다고 해결될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성급한 설명이나 단순한 이해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보면 쉽게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 희생양을 만들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해결되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더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인생은 꽤 복잡합니다. 우리에게는 통합적이고 종단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잘 모르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겸손과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이가 화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이가 화를 내고 있는지 고민합니다.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자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제공할 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아이의 문제가 부모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의 분노는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공감이 필요할 수도 있고 훈육과 일관된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조언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분노로부터 늘 배워야 합니다. 항상 나는 아이를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아이에 대해 확신하지 마십시오. 전문가가 옆에서 볼 때 그 확신은 틀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녀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는 부모 자기만의 공상에 빠져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배움은 어렵습니다. 쉽게 배워지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몇 개 보고 읽는다고 알게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오랜 습관을 바꿔야 하고 본래의 기질을 거스려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양육 방식으로 조절이 안 되면 당연히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들의 조언은 성실히 따르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자녀. 이렇게 해봅시다. 첫째, 분노의 감정을 다루지 말고 부정적인 행동을 다루라. 둘째, 말을 하지 말고 책임을 지우는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라. 셋째, 지금 당장 고치려 하지 말고 시간을 벌어라. 넷째, 쉽게 설명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마라. 다섯째, 원인이 아니라 분노의 목적을 생각하라. 여섯째, 늘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라.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